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며 점점 고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걱정을 마주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걱정,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 중요한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 있으니 여러 번 들으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나온 저자의 일화를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커다란 재앙은 용감하게 맞서면서도 오히려 목에 난 종기 같은 사소한 일에 굴복하곤 한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해리 베인경이 참수를 당하는 장면을 기록한 사무엘 피프스 일기에 따르면 처형대에 올라선 해리경은 결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형 집행인에게 목에 난 종기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한다. 최근에 친구나 가족, 연인과 싸우거나 언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으셨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일어난 원인은 생각보다 사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4만 건이 넘는 이혼 사건을 처리하고 난 시카고의 조셉 세바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이 이혼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 모여 갖는 위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파괴적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들은 나의 마음속, 정신 속에 계속 맴돌아 신경 쓰이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감정을 배출해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화인데, 하루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건너편 단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중간쯤 갔을 때 버스 시야에 가려있던 차선에서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었죠. 그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운이 좋게도 저는 옆으로 살짝 피했고 그 시간 동안 오토바이는 바로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마음으로 그 오토바이 운전수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 치일 뻔했다. 지금 초록불 아니냐. 그러자 그 오토바이 운전수는 저를 보며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안 치이지 않았냐.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머리에 모든 피가 쏠리며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니, 제가 치일 뻔한 것도 그렇고 여기는 심지어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앞인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신호 위반하려고 한 그 자체에 너무 화가 났죠. 물론 가장 화가 난 포인트는 그의 태도였죠. 마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와 같은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죠.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지만 마지막에 저를 행동으로 옮겨준 생각은 저 사람이랑 싸워서 내가 뭐 하겠어. 싸워봤자 내 기분만 상하지 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가족과 함께 먹을 치킨을 건너편 상가에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만약 결과가 어찌됐던 그 사람과 언쟁을 벌였다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기분 좋은 주말을 스스로 망치는 꼴이 되었겠죠.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방금 있었던 순간을 돌이켜보며 그 순간은 정말 화가 났지만 그 사람에게 추가로 말을 안 건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당황스럽거나 화가 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경우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출발하죠. 운전하는 도중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어 부딪힐 뻔했다거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가 끼어들어 새치기를 한다거나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충분히 짜증나고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들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경적을 울리며 욕을 하면서 추월한다거나 줄을 끼어든 사람 앞으로 가서 다시 끼어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순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이미 망친 나의 기분은 돌이킬 수가 없죠. 사소한 일이 내 마음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와 같은 저자의 말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사소한 일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 다른 건 전부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 기억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으로 이끌어줄 마법과 같은 도구입니다. 그것이 경제적 자유이던 정신적인 평온함이던 육체적인 건강이던 그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듣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짜증과 불평을 얻어갑니다. 마치 물컵에 담긴 반잔의 물을 보고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하고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하죠. 이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모든 일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의해 결과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바꿔줄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몇 가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감사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겠지만 이 일화를 먼저 들어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친척에게 10억을 상속해 준다면 그 친척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세기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기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죽기 전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 앞으로 돌아온 것은 비난과 불평뿐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자선단체에는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고작 100만 달러밖에 안 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는 이런 것들조차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생전에 그가 남긴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상당히 말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놀라거나 불쾌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비록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 해서 도움을 주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고마워하고 나에게 도움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며 점점 고립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무언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선 저자의 일화를 잠깐 살펴보시죠. 나는 보기를 원했다. 의 저자는 50년간 시각장애를 안고 산 여성이었다. 그녀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하나의 눈마저 상처가 심해 눈의 왼쪽 구석에 있는 작은 틈으로 보이는 것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책을 보려면 얼굴 가까이에 책을 대고 최대한 눈을 왼쪽으로 돌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거나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친구들과 선을 그리고 놀이를 함께 하고 싶었지만 바닥에 있는 선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바닥에 엎드려 어떻게 선이 그려져 있는지 관찰하고 외웠다. 얼마 후 그녀는 누구보다 잘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놀곤 했다. 그녀는 큰 활자로 된 책을 공부하며 미네소타 대학의 학사학위와 콜롬비아 대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아우구스타 대학의 언론학 및 문학 교수로 13년간 재직했다. 그녀는 강의나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음 한편에는 늘 시력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나의 인생이 희극으로 보일 정도로 유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그녀가 52세 됐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눈 수술을 받고 예전보다 무려 40배 이상 잘 보이게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조차 그녀에게 경이로운 일이었다. 손가락 사이 끼어있는 보드라운 거품과 비치는 화려한 빛깔의 무지개 거품을 보며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1억 달러를 준다면 두 눈을 팔겠는가? 두 다리는? 당신의 가족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늘 생각한다. 시간을 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 일이지만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닌 나 자신 그대로를 한번 느껴보세요. 무엇을 잘하고 주변에 힘이 되는 누군가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비교를 통해 불평불만을 갖는 행동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교하는 그 무언가의 현재 결과값만 알 뿐 그 과정은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창시절 함께 떠들고 놀던 친구가 10수년이 지나 만나보니 연봉 몇 억을 버는 사업가가 되어 부럽고 배가 아플까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같이 근무하던 직장 동료가 부수입으로 돈을 많이 벌어 퇴사한다고 하면 자괴감에 빠질까요?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희생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는지 퇴근 후 남들 모두 맥주 마시며 웃고 떠들고 놀 때 방 안에 박혀 밤잠 설치며
얼마나 많은 책을 보며 공부했는지,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결과를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무언가와 비교할 때 현재감만 생각하며 그것을 토대로 나 자신과 비교하곤 합니다. 지금 나 자신도 그들이 겪었던 성장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거의 근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 과정을 마친 누군가와 비교는 나 자신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독이 되는 행동입니다. 모두 저마다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고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단지 내가 당장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기 때문이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생이 부럽고, 대학생에게는 취직한 직장인이 부럽고, 직장인에게는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부럽고, 사업가에게는 은퇴한 사람이 부럽지만 은퇴한 사람은 그 수능 준비를 하던 학생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인사이트는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은 누굴 만나 무엇 할지. 대부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소수의 어떤 것들은 중요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하며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값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우리 팀에서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누군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발표할 자료를 만드는데 누군가 이 내용에 대해 지적하면 어떡하지와 같이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과 이익, 평판, 심지어 남들의 시선까지 저울질하면서 말이죠. 사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는 영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의 일화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이자 20세기 중반 중요한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녀는 UN 인권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인권 선언을 기초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인권과 평등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였으며 세계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업적을 가진 그녀지만 어렸을 적 그녀는 병적으로 소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지에 대해 늘 겁을 먹어 있었죠. 그때 그녀에게 조언을 해준 고모의 인사이트는 그녀가 인권운동을 하는 도중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도 그녀를 꿋꿋이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비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하세요. 어차피 해도 비난받고 안 해도 비난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정말 커다란 울림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공감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자극적인 유튜브 알고리즘을 뚫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누가 뭐래도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하며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비난이 항상 동반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은 위인들의 잘못이나 결점을 통해 커다란 즐거움을 느낀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할수록 성공하고 부를 쌓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헐뜯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누가 뭐라 하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엇 하던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죠. 톨스토이의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난을 비난으로 응수하는 것은 불 속에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평화로운 태도를 대하는 자는 이미 비난을 이겨낸 사람이다.